안녕하세요. 서울세계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지아 원장입니다. 처음엔 그냥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조금 뻐근한 정도였는데 대부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증상인데요. 이 증상이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된 걸 수 있습니다. 2만 례 이상의 관절 수술을 집도하고 채소 침술 무릎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계신 서울세계로병원 정재훈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원장님, 영상 댓글에 보니까 물리치료로 많이 받아보고 약도 계속 먹었는데 뭐 잠깐뿐이고 계속 통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수술적인 치료는 그럼 어떤 경우에 좀 효과가 있고 언제쯤에 수술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네,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우선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하는 치료들, 그다음에 수술하는 치료들이 있는데 네. 1차적으로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죠.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진찰을 할 때는 그 환자가 단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면 돼요. 단계가 뭐 아주 초기냐, 중기냐, 말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로 간단히 정리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퇴행성 관절염은 단계별로 치료법을 달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어떤 주로 보존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하는 치료를 하죠. 근데 이제 초기에도 간단한 관절경 수술을 하는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반월성 연골이 파열돼 있을 때 초기 관절염은 그래 통증이 이렇게 유발되지는 않는데 이게 반월성 연골 파열과 동반이 되면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MRI 찍어서 연골이 파열돼 있다 그러면은 반월성 연골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것이죠. 보존적 치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선적으로 활동 관리, 활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이 잘못되고 있어요. 퇴행성 관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퍼져 있는 잘못된 상식이.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염 나으려면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걷기도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는 등산도 해야 된다. 그래서 등산을 이제 그때부터 다니는 분들 많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든 관절 연골의 건강은 적당히 운동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관절 연골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겨 있을 때 특히 염증이 생겨서 막 부어 있을 때 이럴 때는 안정을 취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다음에 체중 같은 걸음을 걸어도 무거울수록 충격이 많이 가잖아요. 무겁지 않게 체중 관리하고 뭐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이런 것 등등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사 치료들 연골 윤활 주사를 이런 것도 하고 또 염증이 심한데 안 좋아지면 호르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맞기도 하고 그런 치료를 초기에 되게 하죠. 중기가 되면은 이제 관절경 수술 플러스 절골술, 오다리 교정술이에요 이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연골 재정술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효과는 한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수술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략적으로 사진을 보고 좀 설명해 나갈게요. 우선 이름만 설명을 드릴게요. 말기가 되면 이제 아까 그 뼈가 보일 정도로 다 달아진 거 이런 경우가 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인공관절을 하는데 인공관절 중에서도 전체를 다 이렇게 바꾸는 거 이런 인공관절도 있고 반쪽만 바꿔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되게 이런 식으로 되게 하는데 개략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은 통증이 있지 않으면 되게 수술은 안 하고 보존적으로 증상 치료가 되면 일단 수술은 보류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원칙은 그래요. 이제 말기에서도 완전히 사라진 경우에도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환자는 별로 아직은 아프지 않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렇군요. 증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비수술적인 치료는 흔하게 접해서 대부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까요? 오늘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것이라서 수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수술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다 정도 얘기하고 나중에는 또 개별 수술별로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하는 수술은 크게 4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관절경 수술, 절골술, 이제 오다리 교정술이에요. 그 다음에 연골 재생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이 4가지를 슬라이드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관절경 수술인데요. 관절경 수술은 이렇게 관절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니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절 속의 모습이. 그래서 관절경을 넣어서 관절 속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서 또 기구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수술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월성 연골이 찢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찢어진 것은 꼬맬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듬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듬어 내주거든요. 기구를 이용해서 이런 수술.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도 염증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자라난 게 염증이에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자라난 것이 없어요.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통증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이거 다듬어 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관절경 수술을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 해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골술인데 이제 정식 이름은 근위경골 절골술인데 말이 어렵죠. 절골술도 어렵죠. 그래서 저도 설명할 때 오다리 교정술이라고 설명을 해요. 오다리를 교정해주는 수술이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 거 이렇게 휘었잖아요. 뼈가 약간 안으로 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정도 살짝 뼈를 이렇게 금을 내요. 다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면은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축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렇게 여기 쇠를 내서 고정을 시키고 이 속에다 뼈 이식을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휘었던 다리가 이 마지막 모양에서 보면은 이렇게 약간이 같잖아요. 그러면 체중 전달이 이쪽으로 돼요. 오다리에서는 체중이 이쪽을 지나가서 그렇다면 병이 있는 곳에 체중이 집중이 되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체중을 이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수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병이 있는 곳을 체중이 안 가니까 덜 아프고 염증도 덜 익히고 그렇죠. 덜 달아지고.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린 것이고, 실제 사진 한번 봐볼게요. 아까 많이 붙었잖아요. 달라붙었죠. 아까 같은 수술에서 약간 벌어졌죠. 수술 직후에도. 이렇게 각도가 좀 틀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었는데 이렇게 약간 반대로 갔잖아요. 이렇게 수술해놓고 나니까 수술 전에는 체중이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이게 이 달아진 안쪽으로 체중이 집중이 돼서 굉장히 아프다. 수술하고 나니까 반대쪽으로 좀 약간 옮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체중이 덜 가요. 이것이 절골술이라고 하시니까. 연골 재생술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여기 연골이 달아졌다 그러면 다 긁어내고 이 구멍을 뚫어주면은 이 구멍 속은 골수잖아요. 골수에서 나오는 피는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어요. 줄기세포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형이 돼갈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인데 수술 끝나고 나면 여기서 나온 핏덩어리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연골로 변해가는 수술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이게 다 달아져서 없어진 부분인데 여기 이 연골을 이 반대편에서 파온 연골이에요. 이쪽이 지금 달아졌는데 여기서 파왔어요. 이렇게 여기는 또 아까 그 미세천공술로 해서 핏덩어리가 생겼다가 연골로 변해갈 거예요. 수술하고 나니까 이렇게 덮였어요. 이렇게 하얗게 덮였죠. 정상처럼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거 사람들은 아주 보기 좋게 된 사람도 있고 좀 덜 좋게 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연골 재생술을 해도 완벽하게 정상이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뭐 환자분들 재생한다 그러니까 뭐 정상처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돼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아주 좋은 거죠. 안 아프게 살아요. 이 정도만 해도. 근데다가 체중이 골이 안 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달아졌잖아요. 딱 붙었잖아요. 실제 이거 환자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수술해 놓으니까 여기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체중이 이제 이리 안 가요. 이쪽으로 가요. 이것이 이제 절골술과 연골 재생술을 조합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 달아지면 재주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살릴 재주가 없으니까 다 붙어버렸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아까처럼 완전히 휘었죠.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이제 인공관절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인공관절 하면은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환자분 그것도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젊고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100점이라고 할 때 90점이니까 평균이 좋은 사람은 95점도 되고 그러거든요.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 없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를 다 해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덜 달아진 분들은 여기만 딱 바꿔주기도 해요. 이건 반취환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반취환술이 반을 치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실제로는 한 4분의 1만 치환하는 거예요. 반취환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골라 해주면은 상당히 자기 것과 비슷하게 느낌으로 써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관절경 수술, 절골술, 연골 재생술, 인공관절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하게 되면은 관절염 환자분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조기 진단해서 조기 치료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환자분들이 아직은 이런 수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또 이해가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선뜻 하지를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딱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진료 중에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덤으로? 이걸 보면 느낀 바가 많아요.
40대 후반에 관절염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42세인데 관절이 다 거의 인공관절이 필요할 정도로 달아졌어요. 딱 붙어버렸잖아요. 근데 42세 인공관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말한 절골술과 연골 재생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관절 간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걸로 이제 그것도 10년, 20년 쓸 수 있어요. 인공관절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42세라도 그래도 만약에 이분이 5년 더 살았다. 6년 더 지난 50세 때까지 버텨버렸다. 그러면 이런 술 불가능해지죠. 이분은 그래도 40에 빨리 이렇게 된 것이 어떤 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덜 심했더라면 또 미적미적 하면서 많이 시간 지나면서 아주 악화돼서 왔을 거예요. 반대로 52세인데 50세도 빠르잖아요. 관절염이 처음 이제 시작되는 단계, 이거 나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뭐 이것도 다른 방법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심해졌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약에 맨 처음에 아프기 시작할 때 10년 전, 5년 전에 이렇게 조치를 했더라면 이 정도까지 되지를 않죠. 무슨 보기 진단, 조기 치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치료 현장에서 정말 매일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사례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 같은데요. 관절염은 뭐 완치가 가능하냐? 지금처럼 관리만 잘하면 더 안 나빠지고 예전처럼 계속 생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항상 설명을 할 때도 좀 긍정적인 이제 희망을 주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는 어렵습니다. 근데 완치는 어렵다고 얘기하면 또 아무 치료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건 아니고요. 과거에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정형외과 의사 할 때는 관절염 환자 오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쓰다가 다 달아지면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정말 절망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어야 했어요. 근데 90년대 중반 지나면서 연골 재생술이 생겨났어요. 퇴행성 관절염을 완치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관절 연골이 한 번 마모되면 재생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재생하는 수술들이 발달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법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고생도 줄일 수가 있고 인공관절하는 시기도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나이가 젊으시든지 40대가 됐든지 50대가 됐든지 간에 무릎이 자주 아프다. 그러면은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일단 진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관절염을 일찍 발견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관절염이 있는데 오다리가 있다. 그게 비교적 초기다. 그럼 꼭 절골술과 연골 재생술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인식이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굉장히 망설이고 계세요. 저로서는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환자분의 좋은 치료법을 제시해드려도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망설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다리와 관절염 이런 경우는 꼭 절골술과 연골 재생술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걷는 게 불편한데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던 분들 사실은 진짜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 치료만 잘 받아도 수술 없이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하니까 꼭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재훈 병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건강한 무릎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